네,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예, 오늘 제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 초반맨 TV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중을 늘려갈지 손절을 할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 마인드나 이제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분석에 대해서 글을 영상을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 영상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통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편집은 너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동국제강과 DB금융투자, DB금융투자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동국제강과 DB금융투자, 동국제강은 제가 20살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장세주 회장님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 NH투자증권으로 가서 뭐 어플은 상관이 없어요. 뭐 NH를 해도 상관없고 뭐 하나투자증권, 뭐 저도 증권사가 여러 증권사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석했을 때 보기가 동국제가 이제 NH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어차피 증권 창구로 해서 이런 거 시세나 뭐 이제 종목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신경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국제강이 12,900원입니다. 12,900원인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 정도 하락을 했고 앞으로 주가가 최저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최저점 최근 연저점 대비 약 수익률은 394% 정도 올라갔습니다. 394%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때 매수 평균 단가가 시가가 종가가 양봉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종가로 거래량을 측정을 합니다. 종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종가에서 물량을 확 잡아 버리기 때문에 종가로 잡고요. 종가로 해가지고 지금 누적 평균으로 해서 총 물량은 거래 대량은 5,300원대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 주고 상승을 주면서 물량이 없으니까 쭉쭉쭉 올리게 된 거죠. 즉 뭐냐, 대량 거래량을 물량을 딱 잡아서 꽉 보유를 해고서 물량을 안 내놓기 때문에 거래량은 없이 주가를 상승을 올려서 고점부터 거래량을 털리면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 종목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7조 2천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은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인데 8천억에서 순이익이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한번 봐야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1조 2천억 1조 2천억인데 재무정보 보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이란 말이에요. 2천억씩 해가지고 근데 지금 건설건기를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러면은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매출 원가가 마진율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이게 마진율이 이 철강 쪽이 마진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더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량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잠깐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금 자본금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투자 활동이나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EPS, BPS가 3만 원인데 EPS 정도는 요 정도 되고, 맞네요. 도구제가 회장님이 장세주 회장님이네요. 그리고 그 GFE 스틸 인터내셔널, 국민연금도 이게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비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게 뒷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한국투자증권, 어떠한 신한투자증권 이런 은행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주가들은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일수록 주가는 오른다라고 보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수록 주가는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기업 정보 보게 되면은 발행 주식이 총 몇 주지? 9,500만 주, 9,500만 주인데 9,500만 주에서 액면가가 5,000원인데 최대 주주가 띠띠띠 하면은 약 한 50%, 최대 주주가 22% 갖고 있지만은,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50%가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50%가 넘지 않으면은 최대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 즉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지분이 이렇게 있지만은 차명 계좌로 또 해놨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차명 계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탈세나 뭐 이런 탈세 회피 뭐 이런 식으로 차명 계좌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최대 주주로 등록이 지분이 공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대야 되니까 그 지분을 차명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차명 계좌를 하는 부분인 거죠. 지분 공시를 하고 안 하고의 세금 떼금 두들겨 맞는 거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액면가는 5,000원인데 12,900원이다. 12,900원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에다가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동국제강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400원 정도, 3.1%를 주긴 주네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배당을 안 줬었는데 돈을 잘 벌고 잘 하니까 지금 배당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추세다. 실적도 영업이익도 조금씩 이때가 한 번에 확 저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어느 정도 가격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가 있을 때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제 딱 그 매출이 1년으로 했을 때 변동이 거의 없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비수기 때는 안 벌 수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돈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 동안에 그 어떠한
이 비수기와 성수기에서 똑같이 했을 때 매년 걷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듬폭락이 너무 심한 거는 저는 그런 주식은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듬폭락이 심하면은 뭐 단기적이야 뭐 많이 올랐을 때는 많이 주가가 차트가 올라가겠지만은 안 벌 때는 그냥 훅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진짜 많은 그런 회사예요. 저는 이 갑자기 막 2천억 벌던 회사가 막 8천억 벌고 막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1년 내내 1년 분기 내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그런 기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배당을 주고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주가라기보다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철강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그 철값이나 뭐 이런 금값이나 구리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차익이라는 그런 어떠한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 그 재고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그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기존 재고를 다 팔았을 경우에는 또다시 새로운 재고를 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재고를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보통 한 2년까지는 갑니다. 재고를 대량 재고를 소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되는 거고 1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코스피가 우리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 철강이나 원자재 시장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새로 이제 다시 높은 가격에서 물건들을 다시 들여와야 되니까 적자폭이 또 심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한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앞으로의 2년은 고점에서 오른 가격에서 원자재들을 사들여 와야 되기 때문에 사온 거 대비 마진율이 안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광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원초적인 이 자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은 그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그 가공한 거를 다시 되팔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조금 마진율이 안 좋을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요즘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게 펄이 많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왔지만은 지금 19년도는 1600억 정도인데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 뭐 1000억도 안 되고 했는데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5,500억 그즉 뭐냐 영업이익으로 우는 이 정도 버니까 투자를 해라 하지만은 당기순이익을 3년간으로 누적을 봤을 경우는 이 회사는 그냥 어떻게 하냐 아니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매출액이나 이런 거를 뻥튀기 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지 않고 그냥 듬폭락이 심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서 보유해서 손실이라고 했을 때 가정으로 따지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9,820원 정도에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추면은 이 정도 때 거래량을 많이 터졌으니까 한 12,000원?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만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그 정도까지 왔을 경우에 제가 조금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차트가 많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보잖아요. 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주가가 많이 오르든 많이든 어차피 룰림반들이나 작전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리면은 얼마든지 올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보다는 또 이제 장기 순이익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단기 순이익이 들폭락이 이렇게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리스크한 종목이다. 동국제강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순 마진율로 봤을 경우에는 조금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배당은 3% 정도 주지만은 요즘 은행에다가 적금 넣어도 3% 주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절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10,000원대, 한 11,000원대 추가 물량을 매수를 해서 좀 반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서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DB금융투자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저기 누구지? 태호 형인가? 그러니까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해서 아는데, DB손해보험이랑 DB손해보험, DB금융, 그리고 하여튼, 예, 연결고리 회사가들이 있어가지고 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DB금융이 어떻게 되는데 하락을 많이 했나요? DB금융을 제가 매매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하고 배당 수익률은 약 한 10% 정도 주네요. 동국제강에 약 3배를 주네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600억에서 1000억, 1200억, 약 한 600에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전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적자에서 뭐 800억에서 몇백억에서 갑자기 1000억인가요? 1000억에서 갑자기 2000억에서 갑자기 8000억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부분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도 않네요. 예, 구조 자체가 해서 PR도 낮고 PBR이 0.3 이하 정도 되면은 엄청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250원, 약 300원에서 요번에 500원 줬지만은 아마 다음에 배당을 주면은 한 400원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400원에서 지금 배당을 주게 되면은 400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약 한 8% 정도 되는 건데, 지금 금융주를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원체 이 배당이 많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아까 전에 조단위 동국제강보다는 210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2100억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밖에 하락을 안 했죠. 아까 전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60%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액면가가 5,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액면가가 5,000원이고 상장 발행 주식이 4,200주인데 최대 주주가 누구죠? 최대 주주가 DB손해보험 외 구인이고 약 33%에 요즘 이거 회사들 대주주들 최대 주주들 지금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주주에 대한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대주주들이 지금 지분 50%를 넘게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왜냐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차명 계좌로 많이들 지금 돌려가지고 지분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느낌이 약간 아까 전에도 지분이 33%로 알고 있는데 25% 정도 됐었던 걸 알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33%밖에 지분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은 총 보자. 4,200만 주 중에서 유통 주식 물려 있는,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이 약 1,400이니까 약 한 2,800만 주가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약 그러면 한 2,000주 정도 되는데 2천만 주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2,1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조금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좀 쉬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 자체가 이거는 조금 가벼운 그런 시가총액이라서 금융주 치고는 근데 이거는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 하는 부분이지만은 어차피 자금 조달이야 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그래서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DB금융투자는 지금부터도 분할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조금 DB금융투자 쪽도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금 돈이 생긴다고 하면은 DB금융투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1,0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최소한 1,0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1,000억 정도가 해가지고 1,0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 수수료와 이자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한다던가 큰 돈을,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이 성장성이라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성장성이 없는 대신 안정성은 높아요.
꾸준한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떠한 이제 상황에 의해서 조금 호황이 되면은 이제 또 이 신용을 많이 쓴다던가 뭐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쓴다던가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하는데, 요즘 금융 쪽에서 다 지금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락시켜가지고 하락하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락을 시키면은 거래량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자기 살 깎아먹기 그런 매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막 10조, 20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몇백조 정도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가의 시가총액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이제 금융 리스크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액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액면가 기준으로 해도 연말 같은 경우에 제가 본다면 연말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못해도 한 15% 정도는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으로 그러니까 배당, 원래 금융 쪽 같은 경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돼야지 한 10월부터 11월이 조금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배당 쪽 투자를 노리고서 한마디로 그런 거죠. 1년 농사를 한국 애들한테 다 시키고 12월 한 10월 11월 한 9월부터 시작되겠네요. 9, 10, 11, 12까지 약 한 4개월 동안에 한국에 있는 돈을 벌어놓은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을 배당으로 싹 다 훔쳐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수급을 바라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금융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 넉넉 잡고 본다면은 앞으로 지금 7월이니까 7월부터 7, 8, 9, 10 4개월 정도 금융주를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은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세력들도 그렇게 지금 거의 매수 평균 단가에서 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DB금융투자애들이 어느 정도 해서 물량을 해서 주가는 올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쥐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최저로 해봐야 한 3,800원, 3,800원, 4,000원,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분할로 매수를 해 간다면은 어차피 배당으로만도 엄청나게 좀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해가지고 배당 좀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이제 DB금융투자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동국제강이랑 DB금융투자랑 댓글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너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체가 너무 등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일관성이 없이 너무 이 급격하게 막 증가가 되고 뭐 급격하게 막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 11,000원부터 11,000원부터 최저라면 한 990원까지 980원까지를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살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DB금융투자가 좀 더 배당적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이제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똑같은 주식을 냅두고 본다면은 조금 DB금융투자, 금융투자 쪽, 증권사 쪽에다가 주식을 좀 비중을 실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보여줍니다. 아니면은 조금 이거는 동국제강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많이 나오지만은 앞으로를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 생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은 DB금융투자가 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댓글로 해가지고 종목을 한 두 종목 분석을 하는 글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를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뿐이고, 어차피 본인들이 매매를 해서 본인들이 어차피 제가 분석을 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하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두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약 지금 한 3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같은 경우 하는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 제 마인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면은 제가 또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조금 보고서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조금 봐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DB금융투자를 이제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중을 늘려가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국제강 매수하신 분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약간 금융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물렸더라면은 추가적인 동국제강에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냅두고 신규로 돈이 생긴다고 하면은 금융 쪽에다가 돈을 모아가는 게 조금 배당적이나 이런 것 쪽이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금융 쪽을 좀 비중을 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 댓글 달아주고 댓글에서 이제 물린 종목이나 좀 이렇게 어떻게 조금 손실 중인 주식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료로 그냥 제가 댓글을 보고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제가 저만의 이제 제가 만약에 종목을 어떻게 조금 봐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고 요런 거를 제가 조금 1대1 상담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뭐 종목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